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타가구 주택입니다. 감정가는 19억이고요. 최저가 지금 49%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명도에 대한 부담이 대단히 큰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주택은 대부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차인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명도에 대한 것이 큰 부담이 없습니다. 또한 해당 주택의 위치 자체가 임대를 놓기에 참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주거용뿐만 아니라 연금 형태로, 주택연금 형태로 두 가지를 노리기에 아주 우수한 물건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리적으로는요, 제가 임대 사업을 해봤을 때 이 정도 위치가 참 적당하고 좋습니다. 뭐냐면요, 앞으로 나가면 바로 큰 이제 근생들이 좀 모여있는 큰 대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코너 꺾자마자 해당 건물이 보이는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로드뷰를 보시면요. 자, 이 도로가 이제 메인 도로를 기준으로 양쪽에 이렇게 주차를 할 정도로 편하게 여유롭다라는 얘기인 거죠. 양쪽에 이렇게 주차를 하고 나서도.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들이 어느 정도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잘 형성되어 있고요. 오늘 물건은, 해당 물건은 여기 바로 들어가자마자 요 물건입니다. 저는 차라리 이쪽에 있는 물건은 가격이 좀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도로 조건이 우수하니까. 근데 임대를 놓을 때는 이 건물보다는 이 건물이 더 유리합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소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에 대한 것이 그렇게 좀 원활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여긴 근생이 있기 때문에 주차가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하고, 만약 이런 원룸 건물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요 안으로 들어가서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를 할 때 솔직히 우리가 한번 들어가는 것보단 바로바로 넣는 게 좋겠죠? 자, 근데 해당 건물은 아주 이 벽이 아름답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이쪽에 바닥이 하얀 선으로 칠해져 있다면 더 완벽하겠지만은 그렇지는 않은데, 어느 정도 양쪽에 제가 볼 때는 차를 놔도 통행이 가능할 정도의 도로고요. 해당 물건은 또 안에 주차장 대수도 넉넉합니다. 그래서 임대업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분쟁이 있는데, 임차인들의 주차 문제도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건물처럼 이제 도면 보여드리겠지만 안에 내부 주차할 장소도 넉넉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도 그냥 이런 데 쭉 받칠 수 있는 것들이 여유롭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경쟁 건물 자체도 주차장이 여유롭고 얘도 이쪽에 받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임대를 하기에는 적당한 위치에 있는 건물이 아닐까. 그 다음에 만약 이제 요런 데는 보니까 이쪽은 드라이비트로 마감한 것 같고요. 여기는 석재 붙임 마감으로 한 것 같아요. 이런 건 여러분들 현장 가서 보시면 두들겨 보면 돼요. 손이 안 닿긴 하는데 이렇게 드라이비트 마감한 거는 두들겨 보면은 통통통 소리, 그러니까 좀 울리는 소리, 그쵸. 뭐 질감이 아예 틀립니다. 색깔은 똑같더라도 여기는 돌 느낌이 땅땅땅 나고 여기는 퍽퍽퍽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건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뭔데 요즘은 제가 드라이비트 시공을 잘 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이런 쪽에 있는 드라이비트는 떨어질 수도 있는 문제도 있다. 하지만 전면에 석재 붙임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관리 면에서도 크게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위치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우수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물건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10월 16일 날 진행이 되는데 50%까지 떨어졌습니다. 49%까지. 자, 그다음에 쭉 보시면은 이제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봐야 되겠죠. 18년 4월 30일 기준으로 요게 조금 건축물 대장을 한번 볼까요? 몇 가구가 있는지. 건축물 대장 보니까 4가구, 3가구 있습니다. 가장 위법 건축물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드는 게 방 쪼개기예요. 요거를 한 6가구씩 나눴다고 하면은 이걸 나중에 다시 원상복귀 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4가구, 3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4가구, 3가구가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건축물 현황도 도면이랑 현장 조사를 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현장 조사 가기에 좀 불편한 게 요런 데들은 입구 비밀번호를 넣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좀 아파트처럼 원활하게 들어가긴 애매한 부분이 있다. 좀 어쨌든 뒤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 토지에 대한 거 특별한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 내역을 보니까 임차인 내역의 많은 부분이 401호, 그 다음에 203호, 301호, 201호, 302호, 304호, 이렇게 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차를 넣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말소 인수할 것들은 없습니다. 인수할 게 없는데 내가 책임져야 되거나 이사에 대해서 약간 분쟁을 해야 될 거. 요 임차인은 그냥 다 받아가니까 그냥 바로 나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7,800만 원이 좀 묶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9천만 원 묶였고, 나머지 다 한국이니까 없어지고, 요분이 제일 억울하겠네요. 8,500만 원. 그 다음에 요분은 뭐 그렇게 많지 않고. 자, 그래서 타 건물에 비해서는 명도가 좀 원활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격에 대한 것은 여기서 한번 좀 체크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8년도에 건물을 짓자마자 바로 근저당권을 선정해서 건축비를 어느 정도 회수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 건축 근저당권을 인수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13억 7천에. 자, 근데 13억 7천에 인수를 했는데 이분의 지금 저거는 보니까 여기 지금 채권액이 19억 3천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은 본인이 인수한 것보다도 더 많은 액을 담보로 받아온, 그 전세로 받아온 그런 케이스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 가격도 있고 지금 이제 그 감정가도 있기 때문에 현재 입찰가에 대한 것은 크게 무리가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물건 사진을 보면서 좀 해당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 조사에서 체크해야 될 사항들을 좀 확인해 보면요. 석재 붙임으로 마감이 되어 있다라는 거 뒤에 이제 뒤쪽 주차장에 대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막 쓰레기 좀 놨는데 나중에 관리하시다 보면은 이런 쓰레기는 좀 통은 아예 없애놓는 게 낫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집주인이 할 일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스 계량기가 뒤쪽에 보이죠? 그러니까 뒤쪽 주차장으로 와서 가스 계량기 숫자를 세서 아까 2층에 4개, 3층에 4개, 4층에 3개 있는 그 호수대로 맞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가장 좋은 거는 안에 이제 건물에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건물이 안 열려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건물 비밀번호 넣고 들어가야 되는데 안 열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건물을 운영하실 때 이런 거는 놓지 마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요 옥상 부분은 보면은 옥상이 지금 이제 바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수업에도 설명드렸지만 요 옥상은 나중에 지붕을 씌울 거를 좀 예상하시는 비용도 책정해 놓는 게 좋으세요. 왜냐면 여기 방수가 그렇게 영구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가장 영구적인 거는 지붕을 씌워놓는 게 가장 영구적이다. 그래서 그 비용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니까 여기 이 우체통 옆에 요렇게 아마 배전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배전함에 벗어 계량기 숫자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내부도 타일로 잘 이루어져서 깔끔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배치도 한번 보면요. 배치도 상에 보면 지금 2층, 3층은 이렇게 입구를 보시면 됩니다. 1개, 2개, 3개, 4개. 2층, 3층은 4개고 4층은 1개, 2개, 3개 이렇게 3개 층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상에 있는 그 호수랑 요거 위치를 대충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건물을 제가 좀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하나의 호실도 보면은 방이 좀 2개씩 있어요. 요 호실 같은 경우도 2개, 여기는 3개가 있네요. 그 다음 여기는 1개짜리 방이고 여기도 2개짜리네요. 여기가 제일 작은 것 같습니다. 1개짜리. 그러니까
한 개짜리인데 거실도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 방 2개, 3개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 건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층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인 세대로 쓰려고 방을 하나, 둘, 3개를 놓은 것 같아요. 자,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밑에 층에 4개, 위에 층에 2개, 즉, 10개 호실을 임대를 주고 본인이 주인 세대로 들어가기에 적당한 부분이다. 그 다음에 주차장 대수도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뭐, 아까 입구 쪽에 여기 하나 돼 있던 거 보였죠, 사진? 그럼 12대. 뭐, 이렇게 개념으로 주차하는 것도 그냥 한 호수당 한 대씩 되기에 그렇게 무리가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주차에 대한, 그 다음에 아까 이쪽이 도로였습니다. 이쪽 길에다 주차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주차에 대한 것, 그 다음에 호실 배수 구조도 너무 잘게 쪼개진 방은요, 관리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시면서 임대를 놓으시고 그 다음에 주택연금 형태로 주택연금 형태는 담보가 15억 정도 나오는 건데 지금 경매가가 19억 정도 나왔으니까 담보가 15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시면서 주택연금까지 넘길 수 있는 시프트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익률에 대한 것도 지금 현재 있는 월세 수익률로 나왔을 때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수익률 자료 보시면은 지금 만약 9억 6,900만 원에 하면 내돈 한 5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을 때 5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을 때 지금 월세 기준으로 8.6% 지금 여기 요 정도 수익이 나올 수 있으니까 8.6% 정도면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죠. 그 다음에 내가 만약 이거를 주택연금 들어간다고 하면은 또 월세가 또 연금이 300만 원 정도 또 추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하면은 우수한 수익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